또 밑에 이제 그 남동발전, SK이노베이션 등 이제 여러 업종들별로 본다고 하게 되면 탄소의 민감도들이 이제 조금씩 다른 부분들을 볼 수 있겠고, 또 IT 기업인 네이버, 카카오들을 비교해 보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는 톤당 영업이익이 한 1,500만 원을 좀 상회하는 좀 수준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배출하는 어떤 특성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좀 달라 그 탄소에 대한 어떤 민감도 부분들도 업종별로 상당히 좀 다르게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나 카카오도 보게 되면 뭐 수백만 원 정도니까 뭐 10만 원 정도의 탄소 비용 같은 경우는 아직은 좀 버프가 있을 거라 좀 보여지지만 그리고 이제 이런 그 민감도에 따라서 이제 업종에 대한 시비들이 추후 좀 많이 바뀌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들도 미리 주시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 이제 탄소 중립인데, 사실 IT 기업은 그 공장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탄소 배출 자체가 그렇게 민감하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좀 말씀을 드렸고, 이제 있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 주셨던 뭐 데이터 센터나 건물에 대한 사업 정도가 될 것이라고 좀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ESG 관점에서 탄소라고 하는 부분들은 매우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탄소 중립에 대한 어떤 전환에 대한 노력들을 보게 된다고 하게 되면, 그동안에는 굉장히 좀 잠재력이 낮은 그런 활동들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조명을 LED로 바꾼다든지, 또는 탄소 배출이 많은 벙커시우 연료를 뭐 LNG 같은 설비로 교체한다든지 하는 식의 효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좀 접근했었었는데, 앞으로의 탄소 중립의 그 전략 실행에서 본다고 하게 되면 굉장히 가감하고 현재까지 상용화 되지 않았던 그 새로운 방식들이 접근이 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IT 기업 같은 경우 이제 재생에너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또 일반 제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수소나 암모니아 등 새로운 연료원들이 이제 각광을 받는 시기가 탄소 중립 사회에 이제 새롭게 도래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좀 맨 밑에는 이제 그 SK 이노베이션에서 넷제로 패스웨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별도 보고서로 이제 발간을 했었었는데, 좀 보기 좀 인상적인 것 같아서 잠깐 첨부 드려봤습니다. 네, 탄소 관련된 얘기는 뭐 요 페이지를 마지막으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SK 바이오사이언스가 탄소 중립을 실행을 하게 되면서 연간 얼마나 많은 이제 그 탄소 중립을 위한 투자를 하는지를 쭉 그래프를 그렸고, 그다음에 내부 탄소 가격이라고 해서 국제 에너지 기구가 31년 정도 되면 한 13만 6천 원 정도의 탄소 비용이 이제 발생할 것이다라는 전망하에서 그 일종의 그 BEP 곡선을 한번 그렸습니다. 그랬더니 크로스되는 시점을 보니까 발생되는 비용보다 그 탄소 절감 투자가 유리해지는 시점을 보니까 한 28년 정도 되면은 탄소 감축 투자하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다.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시나리오상으로 분석을 했던 부분들도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파트는 이제 공급망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 공급망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서플라이 체인, 벤더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미국이나 유럽의 주요 기업들은 공급사를 평가할 때 납기, 가격, 품질뿐만 아니라 ESG 요소도 평가 요소에 들어가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작년도 조사했었을 때 보니까 한 5에서 10% 점점 상향하는 추세에 있었는데, 그 저희 컨설팅 회사에서도 보면 입찰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5점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셨을 때는 입찰을 성공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5점 정도를 그 메이크업하려고 하게 되면 가격으로는 한 10% 이상, 20% 이상 정도를 다운을 시켜야 가능한 부분이다 보니까 5에서 10% 정도의 평가 비중이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경쟁 관점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큰 비중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보다 보니까 이제 공급망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평가 실사 부분들도 좀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IT 회사의 또 특성들이 좀 다를 텐데, 삼성 SDS 같은 회사들은 굉장히 많은 협력사들을 같이 이제 사업을 하는 방식들도 가져가고 있다 보니까 이런 어떤 그 중소 중견 IT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런 공급망 실사라고 하는 부분들, 평가라고 하는 부분들도 좀 되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로 이제 중소 중견 기업들 같은 경우 이제 얘기를 많이 할 때 보게 되면, 그 기본 정책은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방식으로, 공개하는 방식으로도 대응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 좀 기본적인 사항들은 좀 지킬 수 있는 그 부분이라 좀 보여진다라고 하면서, 환경 정책, 인권, 안전, 구매, 윤리준법 정책은 필수적인 요소로 보통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파트는 제가 이제 그 중에서 노동 인권 쪽 관련된 사항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최근 들어서 보게 되면 인권이나 노동에 대해서 그 회사 내에서의 영향평가들을 하는 경우들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종의 서베이 방식으로 해서 직원들에게 그 어떤 방식으로 일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차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이제 조사를 하고 리스크를 파악하는 부분들을 좀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최근에는 이제 협력사 부분들의 인권 노동 실태까지 파악하는 것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파트, 아동 강제 노동. 상당히 먼 얘기처럼 보이시죠? 우리 주변에 있을 것 같지 않은 얘기. 근데 이런 아동 강제 노동이 해석을 하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어느 정도 살게 된다 보니까 사실 이런 현상들이 좀 점점 눈에 보기 쉽진 않지만, 그 미국에서 보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등으로 해서 대규모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공장 짓는 지역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사람이 많이 안 사는 시골 동네가 짓고 있다 보니까 공장 짓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그 인원들을 필요로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 인원을 소개하는 업체에 의존해서 이제 인원 공급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 미국에 있는 자동차 회사의 하청 협력업체에서 거기는 더 없겠죠, 인원들이. 원청사보다 한 13살 정도 되는 불법 이민 아동을 고용을 했다가 노동국에 적발이 됐습니다. 이제 원청사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게 본인이 직접 고용한 것도 아니고 협력회사가 고용했던 상황이었었는데, 어떤 상황이 펼쳐졌냐면 이 자동차를 사가는 고객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아동이 만든 부품이 장착된 제품을 사고 싶지 않다. 그래서 본인들은 이 아동 노동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를 명확히 소명하셔라 하는 부분들의 요구들이 굉장히 빗발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잠깐 있다 말 줄 알았는데 8월 달에 벌어진 일이 점점 강화가 돼가지고 한 12월이나 뭐 1월 달에는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회사 브랜드를 같이 쓰고 있는 다른 회사들한테도 동일하게 이제 그런 요구를 하시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정확히 소명 안 되려면 거래 거절할 수 있다는 얘기들까지 이제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ESG에서 노동 인권 분야를 보게 되면 아동 노동이나 강제 노동은 넘지 말아야 될 선으로 좀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한국에서 비즈니스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다고 하게 되면 이 부분들이 좀 그렇게 아주 뭐 시리어스하게 뭐 보이지지 않더라도 이제 해외 사업들을 하고 있는 여러 기업들에서는 좀 빈발하는 상황이라 좀 보여지고, 또 한국에서도 좀 실사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 미계약해서 쓰는 고용 체계들도 은근히 많습니다. 한국의 계약 문화가 성계약 문화가 아니다 보니까 일단 일하세요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들도 많고, 또 업무의 지시관계들이 불명확해서 그 소위 말하는 어떤 스코프를 벗어나는 업무 지시에 의해서 진행되는 업무들도 상당히 많다 보니까 한국의 IT 기업에 대한 어떤 이런 노동 인권 실사 부분들에서도 디테일하게 들여다본다고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문제가 좀 적발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외에도 뭐 다양성이나 차별 문제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또 제가 마지막에 이제 미니멈 세이프 가드라고 썼는데, 미니멈 세이프 가드 이 정도 지키지 않다고 하는 회사라고 하게 되면 아무리 잘해도 볼 거 없다라고 평가를 하는 게 네 가지 정도가 되는데, 인권, 부패, 공정거래, 과세 이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게 되면 기본적인 그 체계가 없다라고 보통 이제 평가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런 그 노동이나 인권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좀 미묘하지만 좀 상당히 좀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 되는 이제 주제 중에 하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다음으로는 그 아까 이제 설명 주신 사항에서도 보게 되면 ESG에 대한 전략을 실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그 아젠다에 대해서는 KPI로 사전에 설정을 하고 보상 연계라고 하는 부분들도 이제 연계한다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회사를 움직이는 힘은 목표가 설정이 되면 그게 KPI로 반영이 되고 이게 보상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야 자연스럽게 조직이 힘차게 움직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뭐 슈나이더라고 하는 그 전기 그 기자재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도 본인들의 어떤 전략적 우선순위에 따라서 오른쪽에 보게 되면 애뉴얼 인센티브 플랜의 제일 오른쪽에 보게 되면 슈나이더 서스테너빌리티 임팩트 20%, 그 다음에 롱텀 플랜에서 보게 되면 그 롱텀 인센티브 플랜 제일 오른쪽에 보게 되면 서스테너빌리티 익스터널 렐러티브 인덱스가 25%로 더 상향이 돼서 KPI 보상 체계로 반영되는 모습으로 좀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보상 체계 부분들도 향후에 ESG 부분들이 이제 그 내부적인 성과 보상에도 이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로 이제 확대되는 영역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이 페이지는 제가 이제 ESG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항상 하는 얘기긴 한데 정말 많은 기업들이 ESG 관련된 활동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중요하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정말 10년, 20년 동안 해왔던 활동들이 윤리나 준법 병행상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알려지게 되고 평가받게 된다고 하거든요. 소위 말하는 10년, 20년의 공든탑이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그러면 그렇지. 저 기업에 뭐 잘했을 리가 있겠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평가가 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 윤리 준법 병행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가장 기반이 되는 그 기업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ESG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 표면적인 어떤 뭐 사회적인 임팩트, 또 탄소에 대한 절감, 친환경, 굉장히 많은 노력이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노력들을 장기적으로 정확하게 잘 평가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실 이제 윤리 준법 경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제 윤리 그 경영 학회에서도 이제 이런 그 ESG 관련된 아젠다들을 좀 다루는 데 있어서 좀 상당히 의미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오늘 이런 어떤 준법, 윤리 경영 체계 부분들이 또 우리의 어떤 전반적인 사회 그 활동에서 좀 습관화되고 이제 관행화될 수 있는 이제 환경으로 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 간단한 키워드들을 설명드리게 되면 저도 이제 하나의 기업이 혼자 갈 수 없다. 하나의 기업들은 이제 연결 과정에서 가야 된다라는 부분, 또 우리 기업들의 어떤 친환경 경영력 강화라고 하는 부분들도 필연적인 숙제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ESG 관련된 사항들을 공개는 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들을 면밀히 들여다보게 되면 한 20% 정도는 틀린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기초들도 좀 달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ESG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잘하는 얘기들을 해주고 있는데 과연 이해관계자들이 좀 잘 믿어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신뢰성에 대한 부여들도 좀 있어서 향후에 이제 인증제도 부분들도 좀 확대될 수 있는 여지들이 상당히 좀 많아서 인증 검증 체계 부분도 좀 잘 들여다봐야 되는 주제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리경영학회에서도 이런 어떤 ESG 트렌드 관점에서 기업의 어떤 또는 우리 사회 구성 자체의 윤리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좀 ESG 관점에서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지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에 좀 시작이 되겠다는 바람으로 오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